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MBC 강원 3사와 KBS 춘천 총국이 공동으로 강원도민의 선택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강원도민의 선호도와 지역별 지지도를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1.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8.1%, 정의당 심상정 후보 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4%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는 6.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봤습니다. 춘천과 영서 접경 지역 등을 포함한 춘천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를 벗어난 8.8%포인트 앞섰습니다. 원주권과 강릉권의 차이는 각각 4.8%포인트와 5.1%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춘천과 원주, 강릉, 시 지역만 따로 조사했더니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오차 범위 내 결과였지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각각 7.3%포인트와 2.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3.3%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춘천시와 양구, 인제, 철원, 홍천, 화천이 포함된 춘천권역을 비교해보면 춘천시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고 접경 지역이 포함된 춘천권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 후보 지지도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55.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지지도가 60%였습니다. 18살부터 29살까지와 50대의 경우에는 두 후보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8.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춘천과 원주 등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론조사에 나타난 강원도민의 민심을 허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민의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았던 강원도민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5%로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5%,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5%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도 2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 시민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40%를 넘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낸 춘천과 원주 시민은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높은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았던 40대 이하는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높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높았던 5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특히 60대는 지지율이 5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대학 이상 학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고 고졸 이하에서는 국민의힘이 19%포인트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무기술직과 생산기능 노무직이 많이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농림수산업과 주부자영업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강원도민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보다는 정책과 공약을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30% 이상이 정책과 공약을 꼽았고 그다음이 후보자 인물과 능력, 도덕성 순이었습니다. 소속 정당이나 당선 가능성은 5% 안팎으로 낮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취업난 등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도민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14%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춘천과 원주, 강릉 시민을 따로 조사했더니 춘천만 긍정과 부정평가가 똑같이 47.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권 MBC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4일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강원도지사 후보에 대한 강원도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민들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체로 보수 진영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정책과 인물, 도덕성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많아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 표심은 대체로 보수 진영 후보를 향했습니다. 최근 5번의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3번, 보수 진영 후보가 2번 당선됐지만 강원도는 지난 19대 대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 진영 후보를 택했습니다. 15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이 후보의 절반가량을 득표하는 데 그쳤고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이인재 후보보다도 적은 표를 받았습니다. 16대 대선에서도 당선된 노무현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17대에는 보수 성향의 이명박 후보가 과반이 넘는 표를 가져갔고 18대 선거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6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19대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진보 진영의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보수 진영 홍준표 후보와의 득표차는 4.2%포인트로 전국 득표차인 17.1%포인트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치러진 선거였던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의 강한 보수 지지 성향을 엿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당보다 정책과 공약, 인물과 능력, 도덕성 순으로 답해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 지역 MBC 3사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점적으로 개발해 보급한 전자출입 명부인 클린 강원 패스포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강원도민 절반가량이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된 클린 강원 패스포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승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접종 완료 후 시사일이 경고되었습니다. 카카오 QR코드를 인식하자 백신 접종 완료를 알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확인을 의무화하면서 방역 패스 인증은 이제 필수입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객과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종자분들은 혼자 한 번만 가능하시면 저는 공무직이고요. 임시를 다 확인해 주시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간 제한은 9시까지. 이처럼 방역 패스 확인이 강화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QR코드 인증을 찾는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한 번만 인식하면 방역 패스 인증에 더해 전자명부 기록까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전용 전자명부 시스템인 클린 강원 패스포트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날 처지. 카카오와 네이버 QR코드와 달리 출입 기록은 되지만 방역 패스 인증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에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굳이 이걸 확인 안 하셔도 QR을 찍으시면 거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프렌즈에 있는 QR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시도를 걸으실 수 있는데. 결국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이용할 때는 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방역 패스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다운받아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강원 패스포트 찍으려고 그래서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리면 짜증내시는 분도 있고. 강원도민의 절반가량인 70만 명이 사용하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가 갑자기 애물단지가 된 상황.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한 번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씩 번거로운 그런 절차로 인해서 손님들이든가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도 좀
번거롭고 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강원도청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클린 강원 패스포트에 방역 패스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질병관리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백신 접종 정보 연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동해시의 시멘트 생산업체인 쌍용 C&E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작동하는 기계를 청소하다가 두 손이 모두 빨려 들어간 건데 쌍용 측은 모두 협력업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9시쯤 강원 동해시의 쌍용 C&E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의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강원 원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른손 전체와 왼손 손가락 일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슈트라는 시멘트 이송장치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손망치로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슈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할 때는 이송장치를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쌍용 C&E 측에서 제거 작업 중에도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가 많이 위험하죠. 위험한데도 조치를 안 해주니까 근데 24시간 계속 기계를 돌리면서 거기서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사고가 난 기계 주변에는 협력업체 직원 5명만 있었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비롯한 쌍용 측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 C&E 측은 협력업체 측이 작업 규칙상 기계를 반드시 멈추고 제거 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쌍용 C&E 동해 공장에선 지난 5월 50년 된 천장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원청인 쌍용 C&E가 사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4년 동안 도내 미취업 청년 4,800여 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873억 원을 투입해 만 39세 이하 강원도 청년 4,894명에게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청년 1인당 연 2,40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3년 차에 1,000만 원을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여 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를 춘천시로 제안해 추진하는 최문순 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회장은 원주시 번영회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청사 이전 부지와 관련해 도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왔고 강원도 의회에서도 강원도민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사 건립기금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 방임한 채 일방적으로 춘천시에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청사 위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면서 춘천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원 소방이 화재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을 불시 단속해 21건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철도시설과 발전시설, 산업단지 등 특별관리시설물 167곳을 점검해 소화 설비와 소방펌프 작동 불량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불법 증축 4건을 기관 통보하고 소화전 배관 누수 등 21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역 내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강원도 벤처기업에 대한 펀드 자금 40억 원이 집중 투자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2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40억 원 규모로 전문 투자사를 통해 펀드를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해당 자금을 도내 벤처기업과 스마트 농업, 그린 바이오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 지역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강원도 9개 시군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던 춘천과 원주, 동해, 정선, 영월, 삼척을 비롯해 올해 홍천과 태백시가 신규 지정되고 횡성군이 2단계 도시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등을 목표로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이후 춘천 지역의 적발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10월 21일부터 춘천 지역의 월 평균 적발 건수는 107건으로 전면 금지 이전인 206건에 비해 48% 감소했습니다. 춘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금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이에 따라 시민의식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동일 법규를 2번 이상 위반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 심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되며 2회 위반 시 3개월 동안 할인 혜택이 없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재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 기계에는 30에서 50%의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강릉 지역에 문을 엽니다. 강릉시는 영원한 자연과 벨리 등을 주제로 12개의 미디어 아트로 구성된 아르떼 뮤지엄 강릉이 오는 23일 개관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 디지털 디자인 기업이 제주와 여수에 이어 3번째로 선보이는 아르떼 뮤지엄 강릉은 10m의 층고를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